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1위 주제는요. 문화 분야의 종교이고요. 키워드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키워드 자체가 메리 네. 크리스마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SNS 분석하는 이 빅데이터에도 키워드를 이렇게 예쁘게 뽑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말씀하신 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번에 다른 때보다 커뮤니티에서 상당히 축하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다고 좀 보이는데 일단은 3년 만에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되고 나서 인원 제한 없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사람들 좀 기쁨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좀 서로 힘을 내자라는 느낌으로 다른 때보다도 커뮤니티나 뭐 이런 오픈 톡방이나 이런 데서 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우리가 좀 연말 잘 정리하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지금 이번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성탄절 분위기를 만끽하셨고요. 특히 이제 거리두기 없는 성탄절에 수많은 인파가 있음에도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큰 의미였죠. 이제 안타까운 참사가 있은 후에 이제 있던 성탄절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경각심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남아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뭐 명동거리 노점상 300여 곳이 전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문을 닫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의 주요 인파 밀집 예상 지역에 경찰관 656명 또 8개 기동대 배치했었는데요. 이제 실제 전날에 명동 이번에 신세계백화점 앞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쁘게 꾸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행인이나 관람객이 상당히 많았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경찰관이 우회를 유도를 했고 지하 쇼핑센터 입구로 통하는 좁은 길목에서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방 통행을 실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을 도와서 인파 관리에 상인들도 이제 나섰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시민의식이 또 한층 성숙해졌다는 것들에 대해서 입을 모았고 확실히 이제 이런 안타까운 참사 이후에 안내에 따라서 이제 잘 움직여졌다. 확실히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도 오는 31일에도 3년 만에 보신각에서 제야의종 타종 행사 연다고 밝혔는데요. 10만 명 정도의 인파가 예상되고 있고 서울시는 안전요원 900여 명 투입해서 대중교통 운행 시간 또 연장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 치안이 정말 중요하죠. 그동안에 또 그렇게 해왔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왜 잘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또 하게 되네요.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근데 크리스마스 관련 키워드 가운데 뭐 슈톨렌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참 흥미로운 건데요. 실은 이 생활 분야가 이제 5위인데 제가 일부러 좀 1위답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서. 원래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음식이 보통 케이크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슈톨렌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케이크를 좀 대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슈톨렌이라는 게 독일인들이 원래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성탄절 기다리면서 조금씩 잘라 먹는 어떤 그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빵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하고는 조금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이제 럼주에 절인 건과일을 듬뿍 넣고 슈가 파우더를 잔뜩 뿌려서 이제 어떤 이제 투박한 겉모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잘라서 보면은 조금씩 다채롭고 화려한 맛을 자랑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번에 선물을 받았는데 그래요? 저는 솔직히 제 입맛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너무 달아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이번에 즐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왜 뜰까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좀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MZ 세대를 중심으로 최근에 유럽의 이국적인 빵인 이 슈톨렌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데요. 모양이 독특하기도 하고 감성적이라서 인증샷 찍기도 좋다. 그리고 또 가격이 케이크보다는 조금 저렴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비싼 건 비싸지만 좀 사이즈 작은 것들은 한 2만 원대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일 큰 왜 이렇게 많이 이제 슈톨렌이 인기를 끌까에 대해서 분석 중에 SNS 많이 나오는 게 케이크는 이제 사게 되면 이게 혼자서 먹기에 너무 양이 많잖아요. 전체적인 케이크가. 슈톨렌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인 가구나 혹은 1, 2인 정도가 먹기 좋은 사이즈라서 확실히 소용량이 좀 대세로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트렌드를 좀 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사이즈와 관련돼 가지고 또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 이번에 생활에서 좀 바뀌었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홈파티를 밀키트를 중심으로 즐기는 이러한 트렌드들.
와인들,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기보다는 고급 밀키트를 먹는 이런 트렌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소용량 와인이 최근에 또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것도 키워드로 나오고 있어요. 와인이 작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와인이 한 750ml 정도 되는데 아시겠지만 와인 한 번 따면 이걸 웬만하면 한 번에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1인 가구에서 혼자서 이 와인 한 병을 다 비우기라는 게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187ml짜리 와인이 나오기도 하고 250ml, 375ml 이런 한 반병 정도 분량의 와인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들이 확실히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말씀드렸던 밀키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단순히 음식을 때우는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레스토랑 수준의 혹은 뭐 이런 명품 음식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에서 이런 것들을 소규모로 즐기는 문화들이 좀 많이 이번 트렌드로 보였다. 뭐 이런 식의 생활 키워드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는요? 네, 2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통보입니다. 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돼서 이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사실상 추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이슈가 된 것이고요. 뭐 민주당 내에서 이제 입장이 분분하면서 이거 일방 통보 불응해야 된다, 당당히 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화제가 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키워드가 공군이라는 키워드죠. 앞서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서 이제 대응 작전 벌어지면 격추에 실패했던 이 이슈, 그리고 그때 이제 강원도 횡성에서 공군 KA-1기가 추락했던 이 이슈들 때문에 좀 키워드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는 산업 분야고요. 이번 주에 또 한 가지 이제 크리스마스 말고도 나온 키워드인데 팥죽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아, 동짓날 팥죽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22일에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가 나왔는데, 이때 재밌는 게 왜 팥죽인데 왜 산업 분야에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원래 동지의 그 팥죽을 이제 만들어서 이게 붉은 팥죽을 먹으면서 애군을 물리치고 이제 나눠 먹으면서 좋은 일을 기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집에서 팥죽을 안 쏘어 먹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밖에서 사 먹는 형태인데 생각보다 이번 그 동지 때 다른 때보다 이 팥죽 매출량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슈가 되면서 이제 나온 분석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타입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모습들. 예를 들면 이제 종로구 광장시장이 이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짓날에 평소보다 팥죽이 한 20배 정도 넘게 팔린다고 하고요. 심지어 팥죽 오픈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팥죽 가게가 열기 전에 아침부터 줄을 쫙 서가지고 팥죽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실제로 이번에 전통시장에서 좀 발견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요즘 뭐 할머니 입맛이 유행이라고 하더니 팥죽을 그렇게 또 좋아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확실히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젊은 세대들한테 이번에 팥죽이 좀 많이 팔렸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죽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유명 죽 프랜차이즈에서 이번에 동짓날에만 팥죽이 47만 그릇이 팔렸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난해 44만여 그릇 팔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3만 정도 이제 더 팔렸다. 2019년에 비교하면은 2배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오히려 젊은 세대들한테 이 달콤한 팥죽이라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뭔가 행운을 기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른들에게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또 이런 문화로서 젊은 층들에게도 좀 또 소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형태들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통 문화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니까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산업 분야에 또 눈여겨볼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팥죽 외에는 산업이지만 좀 더 딱딱한 산업 분야의 키워드가 있는데 전기차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최근에 겨울에 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원인 모를 잇던 화재가 계속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 소방본부에서 지난 26일 오전 6시 17분에 동네 방향을 주행하는 테슬라 전기차 모델 3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25분 만에 꺼졌다고 하는데요. 실제 운전자가 주행 중이던 차에서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피어올라서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이긴 한데 아직 정확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뭐 전기차 주행 중 화재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이제 현대차의 코나 차량 같은 경우에
충남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되는 일이 지난 1월에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뭐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화재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원인 규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 45건 중 11건이 원인 미상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고 상반기 발생했던 14건의 화재 중 절반 이상, 7건 이상도 원인 미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럽에서도 전기차 소식이 있는데 예.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천연가스가 끊기면서 전기 생산이 어려움을 겪자 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전기차 유지비가 휘발유차를 추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네, 전기료가 너무 올라서 오히려 유지비가 휘발유보다 비싼. 그래서 과연 이 전기차라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보급될까?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위 주제는요? 네, 4위가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사회 분야고 키워드는 산타입니다. 멋진 산타들이 전국에서 출몰을 해서 이슈가 된 것인데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 천안시에서 검은 봉지를 든 산타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한 시민이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천안시청 복지정책과를 찾았는데 버섯을 판매해서 받은 수익금 352만 6,700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가정 아이들에게 사용해달라는 기부자의 뜻이 있었고요. 그 외에 또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사랑의 몰래 산타 제작전 1,004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 기업에서도 유통업계에서 연말 한파 속에 기부 행렬도 있었지만 가장 좀 감동적이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이 수백만 원의 패딩을 보육원에 기부하면서 내가 이제 플렉스를 이런 걸로 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게 있었고요. 예.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거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예. 실제로 이제 부산 동래구의 한 어린이집이 직접 만든 영화 상영회를 어린이집에서 진행을 하고 수익금을 어린이병원에 전에 기부를 했던 이런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실제로 이러한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준 한빛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해서 모은 한 229만 원 정도를 기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신생아 동생들의 치료에 써달라는 이 어린이집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 크리스마스에서 정말 훈훈한 모습들이 좀 이번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데요. 네. 리틀 산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참 훈훈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소식도 있어야지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슈이스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밤참 뉴스 그리고 또 흔적의 역사